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 사회부 우철희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철희 기자. 네. 이제 밤사이 사망자가 1명 늘어서 이번 사건으로 총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건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보면 이 숨진 가해자가 계획적으로 했다. 그리고 좀 더 그 자유로운 상황에서 총기 난사를 하기 위해서 자리까지 바꿨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먼저 이종구 앵커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서 첫 번째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건데요. 이제 어젯밤에 군 당국에서 유서 2장이 발견됐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범행 전날, 그러니까 그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 2장이 가해자 최 씨의 전투복 하의 바지 주머니에서 발견이 된 건데요. 유서를 보면은 크게 3가지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낮은 자존감, 그리고 세상에 대한 혐오, 그리고 이번 범행에 대한 계획적인 내용이 암시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문구가 바로 지금 화면에서도 이제 유서가 나오고 있는데 왜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자감, 자존감, 그리고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들 모두 싫고 낮은 느낌이 들어온다. 한마디로 세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자존감이 상당히 낮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내일 사격을 한다. 다 죽여버리고 나는 자살하고 싶다라는 직접적인 문구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번 예비군 훈련 사격과 관련해서 본인이 범행을 하고 자신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라는 이미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계획적인 범행을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따가 11시에 군에서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이 좀 추가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아쉬운 대목이 이 대목인 것 같아요. 그 군복무 시절에 B급 관심 병사로 분류가 이미 돼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죠. B급 가해자 최 씨는 지난 2013년 10월에 현역 복무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군복무 당시에는 중점 관리 대상인 B급 관심병사로 분류가 돼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보직을 3차례나 변경하면서 군복무에 상당히 어려움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최 씨가 부대 적응을 잘 못해서 동료들이 밀착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세한 상황은 현재 조사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울증을 겪었다. 또 동네에서도 이상했다라는 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마디로 근데 가장 핵심인 것은 이런 관심 병사가 예비군 훈련장에서 왜 확인이 안 됐느냐라는 건데 군 당국은 이것에 대해서 군복무 시절의 관심 병사지만 제대하고 나선 사실상 민간인이다. 그러니까 군 복무 시절의 관심 병사 복무 기록이 소속 예비군 동대로 이관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주소에 따라서 예비군이 배치되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제가 이제 지금 마포구 YTN에 있으면 저는 이제 YTN 직장 예비군 소대에 편입이 되는데 해당 예비군 소대로 제 군복무 시절 기록이 이관되지 않다 보니까 제가 관심 병사였는지 아닌지 한마디로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뭐 관심 병사가 뭐 영원히 뭐 우울증을 앓고 뭐 이러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개인 정보를 좀 보여줄 필요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요즘은 예비군에서도 이제 실탄을 이용해서 사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관리가 필요하고 좀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일단 먼저 이종구 앵커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부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해당 이제 가해자 최 씨가 1사로에서 사격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사격장이 1사로부터 20사로까지 돼 있는데 1사로는 가장 좌측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좌측 자기 왼편에는 아무도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원래 그 자리로 배정을 받은 건가요? 그 지금 현재 이제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말로는 본인 희망으로 바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이런 근데 군 당국에서 공식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없고 이것도 역시 11시 수사 결과를 봐야 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바꾼 것이 사실이라면 왼쪽에는 자기 말고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지할 사람이 없고 또 어제 배치된 통제 병력이 장교 포함해서 총 6명입니다. 사격한 사람은 2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격했던 최 씨와 군 통제 병력도 6, 7m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최 씨가 의도적으로 1사로로 갔다면 사실상 막을 방도가 없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실탄을 10발을 지급을 받아서 20명이 쏘는데 지금 현역 사병들은 한 3명, 한 명에 3명꼴로 담당을 해야 되는군요. 그런데 특히 가장 왼쪽은 그나마 관리 사각지대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정황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사격 당시에 군의 관리가 비교적 허술했다라는 대목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먼저 이제 저도 예비군 훈련을 가면은 3발을 0점 사격하고 이제 6발을 실탄 사격한다고 해서 9발을 받고 이제 관련 규정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는 한마디로 셈을 쉽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탄이 10발 단위로 나오다 보니까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10발을 지급했고 이제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사격 훈련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군 관계자 설명이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규정상으로는 9발을 줘야 되는데 10발 준 거는 그 나중에 탄피 수거할 때 20명이 10발 쐈으니까 200발을 수거하니까 계산하기 편하다. 안 그러면 뭐 197, 193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그 이유만으로 규정이 어긋나게 줬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동시에 이제 군 통제 병력과 관련해서 과연 사격장에 몇 명을 배치해야 하느냐, 이 몇 명을 배치해야 되고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 대한 정확한 규정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장 통제관이 이제 가용 인력과 이제 상황을 고려해서 현장에 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격하는 인원에 비해서 통제하는 병력이 적지 않았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총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지급한 그 실탄이든 총을 이렇게 무슨 쇠사슬로 묶어야 되는데 그 규정도 사실 지켜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소총과 이제 소총을 거치하는 거치대 그렇죠. 사이에 연결고리를 거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제 열쇠고리처럼 거는 것이고 일부 예비군 훈련장에 이제 고리에 넣어가지고 이제 사실상 총 부리를 이제 여러 곳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총기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장치군요. 그렇죠. 이제 예. 그것을 뭐 관련된 정확한 규정이 없고 부대 예.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인데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최 씨가 이제 연결고리를 걸지 않았다라는 이제 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 역시 이제 수사 결과를 정확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네. 일단 이것 안전고리를 걸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확인되진 않는데 어제 군 조사 결과에서는 일부 사로에서는 이제 연결고리가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연결고리가 연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제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눌 수 있지 않겠냐라는 문제점도 지적이 일단 되고 있는 군에서는 거죠.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는 입장이죠. 예, 최 씨가 걸었는지 이제? 그러니까 사격 당시에는 걸지 않았었는데 애당초 뭐 자기가 네. 풀었는지 아니면은 애당초 걸지 않고 사격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총기 사고가 뭐 1년에 한두 건씩 꼭 발생하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죠? 일단 무엇보다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동안 뭐 전방부대나 육군부대에서 뭐 군복무에 적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나 뭐 가혹행위를 이유로 총기를 난사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아, 이번이 예비군 훈련장에서 일어난 첫 번째 총기 난사 사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에서 벌어진 근데 걱정되는 사건이고요. 거는 처음이지만 이런 허술한 관리가 있다면 혹시 나쁜 마음 먹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이제 뭐 기자 사견을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저도 다음 주 예비군 훈련을 앞두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사격을 할 때 과연 저희가 예전과 똑같은 마음으로 사격을 할 수 있겠느냐?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다른 예. 사람이 나를 향해 쏘면 어떡하지?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에 안 가본 사람들은 아 실탄을 쓰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실탄 사격을 하거든요. 근데 네. 만약에 총부리를 조금만 겨눠서 이번과 같은 사건이 벌어진다라는 말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저 역시도 불안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네. 저뿐만이 아니라 예비군 훈련에 가는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뭐 우철이 기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가면 실탄 사격을 할 때 옆 사람이 제대로 안전장치 같은 거 하고 있는지를 좀 신경 쓸 수밖에 없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네, 왜냐하면 어제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사격 훈련 자체가 꺼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그동안 현역 부대에서는 달리 예비군 부대에서 사격 훈련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예.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 충분히 불안감을 가질 수 있을 것 자,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버 우철이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